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가 별다른 성과 없이 불명예 퇴진하고 조기 대선 전국을 맡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속한 노동조합까지 나서 혁신도시의 집중적 투자와 육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하겠습니다. 2차 지방이전은 어디로? 혁신도시 우선 배치! 혁신도시 우선 배치!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들, 혁신도시가 자리 잡은 지자체, 이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한 결정과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으로 각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긴 했지만 부족한 예산과 투자로 교육, 문화, 의료 등을 갖춘 자족도시까지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지금이야말로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2차 공공기관 우선 배치로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기업들의 발길까지 이어지게 해야 진정한 지역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했던 시행착오를 전국 곳곳에서 또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혁신도시의 완성은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아무 장담을 못한다. 원주시를 지역구로 하는 2명의 국회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탰습니다. 자꾸 흩어놓지만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집중이 돼서 효율적으로 국토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관들이 다시 혁신도시로 2차 이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치와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각 정당과 후보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다른 지자체들은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해달라며 정부와 후보 캠프 공략에 나선 상황.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각 지자체의 셈법과 요구가 복잡한 가운데 명확한 기준 제시와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원주시청에 녹물이 나오면서 구내식당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물을 끌어오는 가압장치가 고장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원주시청과 같은 가압시설에서 물을 공급받는 인근 주택과 건물에서도 녹물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원주시청 10층에 위치한 구내식당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준비돼 있어야 할 음식은 보이지 않고 조리실도 텅 비어 있습니다. 한창 직원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아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질 문제가 생기면서 식당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식당을 지키고 있는 건 소수의 관계자들 뿐인데 오늘은 요리 대신 녹물이 묻은 식기를 세척했습니다. 저희 소독하러 왔어요. 그래서 다 어제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다 소독해놓고. 어제 밥은 어떻게 했어요? 어제 오전부터 그랬어요. 어제는 물을 받으라는 게 있었어요. 녹물이 발생한 건 어제였습니다. 원주시청에 녹물이 나오면서 원주시는 오늘부터 사흘간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녹물이 있는 물을 전부 배수를 해서 뺐고요. 그리고 새로운 물을 일부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저수조를 전체를 청소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확인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배수지에서 물을 고지대로 끌어오는 가압장치 고장으로 녹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8시쯤 무실 1가압장에서 발생한 고장으로 1시간 반가량 물 공급이 중단됐다 재개됐고 고였던 물에 녹이 묻어나왔다는 설명입니다. 무실 1가압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원주시청 인근 구역은 마찬가지로 녹물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이 탁하거나 이물질이 보일 경우 수돗물을 충분히 배출한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자의 현수막과 유세차를 훼손하는 등 과열 조짐도 나타났는데요. 선거 소식 이병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가 횡성과 평창, 강릉을 찾아 유세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한정혜 수석 부위원장은 평창 개촌마을과 횡성 축협, 전통시장 등을 돌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원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전 의원은 중앙시장을 찾아 원주 시민들을 만난 데 이어 원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대선의 핵심이 경제라며 AI 산업을 이끌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보하고 신평원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AI와 의료 데이터가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 우리가 생각하는 약국,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가 달라지겠죠. 국민의힘 강원 선거대책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유세차와 후보 피켓을 정식으로 갖춘 선대위는 춘천과 홍천 일대를 돌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강원도를 찾을 예정이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사회대전환 강원선거대책위원회도 오늘 강원도청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권 후보 측은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강원도 지역 소멸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후보들의 선거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과열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동해시 국도 7호선에 걸려있던 선거 현수막을 찢은 사건이 벌어져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어제 삼척에서는 60대 남성이 이재명 후보의 유세 차량에 다가와 바퀴를 칼로 찢었습니다. 칼로 찌는 분이 별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그냥 이재명이 싫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강원 선관위는 내일부터 도내 4,500곳에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등 정보 공개 자료와 정책 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를 가정으로 발송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내일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교사 정원 감축으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겸임 교사가 늘어나다 보니 한 교사가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세부 과목이 많아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 도계중학교 김예진 선생님이 관사에서 나와 출근길에 오릅니다. 차를 타고 출발하더니 산 3개를 넘고 꼬불꼬불 마을길을 따라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27km 떨어진 하장중학교. 김 선생님은 3개 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해서인데 험한 길이 언제나 걱정입니다. 하장 같은 경우는 3, 4월에도 눈이 많이 와서 사고가 날 뻔하신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네, 실제로 사고가 난 선생님도 계시고 하장중학교에는 화요일 하루만 가다 보니 1학년의 경우 2, 3교시를 연달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 모두 부담입니다. 한 번에 2교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약간 가끔 힘들 때가 있고요. 전교생이 9명인 하장중학교의 교사는 겸임교사 7명을 포함해 모두 15명. 과목마다 1명씩 교사가 필요하다 보니 학생 수가 교사 수보다 적은 학교들끼리 겸임교사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 수 감소로 작은 학교가 늘면서 도내 겸임교사는 올해 543명으로 2년 만에 30% 이상 늘었습니다. 교과가 다 정해져 있고 꼭 해야 될 교과들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학교의 그 교사 정원이 정해져 있고 또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가 교사 정원을 계속 줄이면서 강원도교육청은 고육지책으로 겸임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 교사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작은 학교는 물론 특히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 고등학교들은 세부 과목별 교사를 구하느라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교사의 빈자리가 늘수록 결국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의 배 농가에서 올해 강원 지역 첫 과수 화상병이 발병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원주시 무실동 0.66헥타르 규모의 과수원에서 과수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는 21일까지 과수원 나무들을 모두 땅에 묻고 반경 2km 주변에 긴급 방역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주와 인접한 충북 충주에서 올해 전국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데 이어 원주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강원 지역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는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에 창고형 대형마트가 들어섭니다. 원주시는 지난 12일 전체 면적 5만 2천 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창고형 대형마트 원주점에 착공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마트는 지난 2022년 10월 건축 허가를 받아 이달 공사를 시작했고 오는 2027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공사비의 30% 수준에서 지역 업체가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도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귀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횡성 청년 로컬 투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도시 청년 25명을 모집해 횡성숲채원에서 1박 2일 동안 횡성 로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귀촌이나 농촌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횡성 5일장과 관광지 소개, 숲채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횡성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청년들의 지역 정착보다는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이라는 5도 2촌, 4도 3촌식 체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의 정계산에서 8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성은 일행과 함께 산나물을 채취하러 산에 올랐다 하산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는데 휴대폰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산행에 나섰던 일행은 먼저 산을 내려간 줄 알았던 여성이 나타나지 않자 여성의 남편이 실종 신고를 했고 오늘 새벽까지 1차 수색이 진행됐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창군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4개월 만에 4,600명이 이용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에게 연간 12만 원 상당의 미용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 지역 미용 업소의 80%인 93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이나 가맹점 등록은 각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